그녀는 일부러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드레스를 입고 스카프로 금발 머리를 감추고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녀가 도착한 동네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낡은 목조주택은 하나같이 가난과 흙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에 온 옷과 신발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에서 찢어진 페이지에 적힌 주소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같은 집인 것 같았다. 다른 판잣집보다 조금 더 크고 더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젠가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낡고 울퉁불퉁한 현관으로 걸어가 손을 내밀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목소리는 여성이었지만 매우 낮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소녀는 손잡이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안경을 조정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낮고 넓은 방 안은 밖은 더운 여름이었지만 어둡고 시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허스키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들어와요, 예쁜 아가씨.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두려워하지 마, 예쁘니.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녀는 안경을 벗었다. 그녀는 안경 없이도 훨씬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집의 주요 부분과 긴 검은 커튼으로 분리된 작고 어두운 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전체가 천으로 뒤덮인 것 같았습니다. 햇빛이 간신히 들어오는 창문조차도 커튼 사이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광원은 짙은 빨간색의 긴 벨벳 식탁보로 덮인 둥근 테이블 중앙에 서 있는 촛불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집시는 낡은 고리버들 안락 의자에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자리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집시의 시선을 느꼈고 담내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 기태희, 주소를 알려준 지인들에 따르면 그게 그녀의 이름이었다. 여자는 40살쯤 되어 보였다. 키가 크고 갸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검은 머리가 대부분 스카프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눈이었다. 거대하고 밤처럼 검은 눈이었죠. 소녀를 스캔하는 것 같았고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온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은 다음 정신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절망적이고 다른 어떤 희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름다운 아가씨? 집시 여인에게 물었다. 소녀는 움찔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질문이었고 그녀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홍순영. 기태희는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본 듯이 웃었다. 뭐, 홍선영은 홍선영이니까. 그녀가 말했다.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소녀는 한숨을 쉬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 집시는 놀란 표정이었다. 운명이 모든 호의를 베풀어준 이 아름답고 부유한 소녀가 가난한 늙은 기태희에게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다시 한번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오래되고 강하고 짝사랑하는 사랑이 당신을 갉아먹는다는 걸 알아요. 방 안의 냉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뺨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기태희는 희미하게 웃었다. 점쟁이가 무슨 점쟁이야? 저렇게 젊은 미녀가 또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말해봐. 네 마음속의 슬픔이 뭔데? 소녀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운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는 어린 바보가 그녀의 그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떨고 있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로 뒤틀려 있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로 몸을 구부리고 집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끝냈어요. 그녀는 아기를 살찌웠을 것이다. 기태희는 콧방귀를 뀌었다.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소녀는 두 손을 주먹을 불끈 쥐었다. 결혼식이 실패했으면 좋겠어. 헤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그의 운명이라는 걸 깨닫고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집시 여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촛불을 손에 들고 촛불의 불꽃을 통해 소녀를 바라보면서 여러 번 그녀 앞에 들고 있었습니다. 예, 당신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마침내 촛불을 제자리에 놓은 후에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인과 그가 결혼할 소녀 사이에 강한 유대감. 소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저 여자는 싸구려예요. 무슨 대가를 치르든 지불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기태희는 웃었다. 그럴 거야.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디로 갈 건데?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야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운명에 그렇게 많이 간섭할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서두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개입은 당신을 포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 준비됐어.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글쎄요. 당신의 욕망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영원처럼 보이는 몇 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좋아. 그녀가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소녀는 행복해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돈만 내고 내 질문에 대답하기만 하면 돼요. 됐어요. 소녀는 작은 디자이너 핸드백에서 더 작은 지갑을 꺼내서 열었습니다. 얼마예요? 기태희는 갑자기 손을 내밀어 지폐 몇 장을 능숙하게 꺼냈다. 요금의 절반입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나머지 절반은 언제 가져다 드릴까요? 집시 여인은 콧방귀를 뀌었다. 나머지 절반을 줄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운명이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만큼, 그녀가 원하는 때에,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소녀는 혼자 생각했지만 큰 소리로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좋아요. 그녀는 약 30분 후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이 끔찍한 집, 낡은 집, 이 불쌍하고 더러운 동네에서 벗어나 거의 뛰듯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내 물건을 버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신나세요? 손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연영란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얼마나 예뻐졌는지 봐라. 어머니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꼈다. 연영란은 미소를 지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그녀가 선택한 드레스는 수수하지만 세련됐다. 물론 팽대원은 결혼식에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정말 내일이면 아내가 되는 거야? 엄마는 또 흐느끼며 커다란 체크문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연영란은 미소를 지으며 배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몸짓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연영란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출산하면 사람들은 그걸 세고 내가 혼전 임신했다고 말할 것이다. 손미경은 코웃음을 쳤다. 그들이 말하게 놔둬 상관없어. 중요한 건 당신과 팽대원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연영란은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 아직 무서워요, 엄마. 그녀가 말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다들 우릴 보고 내가 저 사람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엄마는 딸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영란, 난 너를 전혀 못 알아보겠구나. 넌 항상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였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난 누구도 신경 안 써. 넌 팽대원을 사랑하고 팽대원도 널 사랑해. 넌 아기를 가질 거야. 내일 결혼할 거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연영란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고맙다. 그녀가 말했다.
넌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니, 딸아? 손미경이 대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먼 곳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팽대원입니다. 연영란은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바닥을 집어들고 자신의 물건이 있는 탈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약혼자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움으로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연영란이 대답했다. 그래, 잘 지냈어? 드레스는 골랐어? 네, 거의 다 됐어요.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신부가 웃었다. 아니, 안 좋은 거 알잖아. 팽대원이 코웃음을 쳤다. 믿지는 않지만 고집은 부리지 않겠다. 연영란이 웃었다. 뭐 하는 거야? 마지막 준비 마무리 중이에요. 연영란은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내일 볼까? 네. 아, 웃었다. 여보, 걱정 마. 곧 아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 기대할게요. 나도. 내 사랑, 그럼 내일 볼까? 글쎄, 오늘 밤에 또 나갈까? 알았어. 연영란은 전화를 끊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이제 좀 진정했니? 그녀가 물었다. 네, 잘 됐어요. 팽대원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연영란과 통화하니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았다. 사실 기다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예복과 구두가 담긴 가방을 챙겨둔 차 트렁크를 쾅 닫았습니다. 이제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팽대원이 생각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내일 연회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요. 갑자기 낮고 허스키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참 잘생겼네. 운세를 봐줄까요? 키가 크고 마른 집시 여인이 차 옆에 서 있었다. 팽대원은 여자가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그는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는 이미 돌아서서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할 때 집시 여인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내일 결혼식이 있죠? 팽대원은 얼어붙었다. 양복 입은 거 봤어? 아니, 못 봤어요. 가방은 완전히 닫혀 있었고 결혼식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여자를 향했다. 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짐작할 필요도 없이 이미 알고 있었다. 팽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당신은 점쟁이로군. 그는 다시 돌아섰지만 여자가 말했다. 당신 약혼녀가 임신했어요. 팽대원은 얼음이 얼었다. 자, 그거 흥미롭군요. 그는 말했다. 누가 결혼식 전에 나한테 장난을 치라고 보냈군요. 집시 여자는 웃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생각했다. 그래, 그와 연영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었다. 그 서클을 벗어나면 누구도 그렇게 어리석게 그를 가지고 놀지는 않을 것이다. 알았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군. 원하는 게 뭐야? 여자는 가까이 다가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운명이 나를 당신에게 데려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의 손을 보고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팽대원은 웃었다. 공짜로 말해. 주려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말해줄 테니 돈을 줄지 말지는 네가 결정하면 되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운세를 보실 건가요? 여기요? 집시는 신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적은 공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거기서 얘기하죠. 내가 왜 이러는 거지? 팽대원의 머릿속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어느새 그는 여자와 함께 채 올라타 가까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가장 가까운 벤치로 가서 앉았습니다. 집시 여인은 그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그려진 선의 복잡함을 신중하게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한숨을 쉬고 그의 손을 놓아주고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팽대원이 견디지 못했나? 집시 여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나쁜 소식이다. 지금 말해도 될지 모르겠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그럼 이제 시작했으니 말해봐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약혼녀가 다른 사람 아이를 임신했어요. 팽대원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했어? 무슨 말을 들었냐고요? 당신은 그 여자의 아이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불가능해. 그녀는 날 사랑해. 우리 내일 결혼해요. 팽대원은 단호하게 일어섰다. 당신이 누군지, 왜 이런 말을 지어내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이런 헛소리는 듣지 않겠다. 그가 나가려는데 집시 여자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의 첫 데이트는 비 오는 주유소에서였어요. 당신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알아내야만 했죠.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말했나요? 원하는 게 뭐야?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말했잖아. 난 운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당신이 불신하는 것도 이해해요. 특히 결혼식 전날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고통스럽죠. 집시는 한숨을 쉬며 신중하게 그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덧붙였어요. 내 말을 믿지 않으려는 건 알겠는데 약혼녀에게 확인해 보시죠. 팽대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시 여인이 그의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잘 듣고 외워요. 엄영숙은 초조하게 방 안을 돌아다니며 전화기를 힐끗 쳐다보았다. 팽대원이 언제 전화할까? 기태희가 오늘 밤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약혼녀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팽대원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 즉 엄영숙의 어깨가 필요했다. 엄영숙과 팽대원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두 사람의 부모님은 친구 사이였고 함께 사업을 일구기도 했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고 2년 뒤 딸이 태어났을 때 두 가족은 아이들이 크면 꼭 영란이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더욱 강해지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영숙은 팽대원이 미래의 남편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물론 대원이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남자애가 뭘 할 수 있겠어. 팽대원이 좋아하는 건 달리기와 자전거 타는 것뿐이었다. 엄영숙은 그런 그를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녔다. 어린 나이였지만 팽대원에게 자신이 약혼녀라고 말하면 그가 겁을 먹을 거라는 걸 금방 깨달았다. 그 나이에 여자에게 관심이 없을 테니까요. 팽대원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엄영숙이 그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팽대원과 함께 나무에 올라가고 보모들을 공황발작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항상 아들과 함께하기 위해 무엇이든 했죠. 팽대원은 그녀를 사랑했고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엄영숙은 그들이 자라면 팽대원도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팽대원은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둘은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는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팽대원은 어설픈 10대 소년에서 키 크고 잘생긴 남자로, 엄영숙은 절친과 나무에 오르던 아이에서 진짜 모델인 커버걸로 성장했습니다. 팽대원의 친구들은 모두 그에게 엄영숙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미녀와 이렇게 쉽게 소통할 수 있다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팽대원은 여전히 엄영숙을 친구로만 보는 듯했다. 엄영숙은 그가 빛을 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망할 연영란이 나타났다. 도대체 어디서 온 여자야? 신참이잖아. 엄영숙은 팽대원이 어디서 그녀를 만났는지 전혀 몰랐지만 친구의 열정적인 첫 데이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릴 적 친구인 연영란과 쇼핑센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차가 고장나서 전화가 끊겨서 늦는다고 전화할 겨를이 없었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영숙 씨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자고 했어요. 그렇군요. 팽대원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다. 연영란과 나는 서로를 놓칠 뻔했다.
그녀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안하다고, 차가 고장났고 휴대폰도 꺼졌고 카드도 현금도 없다고 했어요. 그녀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요,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녀와 저는 어떤 공원을 향해 걸어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는 길에 주유소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당시 연영란 씨도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연영란은 저와 자신에게 커피와 빵을 사줬어요. 팽대원은 몽환적인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 맛이 기억납니다. 세상 최고의 데이트였죠. 다만 연영란과 나는 우리가 만난 상황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만 빼고요. 그럼 나한테는 뭐라고 했어? 엄영숙이 물었다. 넌 내 절친이잖아. 당연하죠. 처음엔 팽대원과의 만남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엄영숙은 금방 그녀에 대해 알아냈다. 그녀는 웨이트리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었다.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아요. 팽대원도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죠. 이번 연영란도 한 2달 지나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영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다. 엄영숙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물론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거대한 제국의 상속녀인 엄영숙이 누군가를 쫓아다니며 가장 먼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요. 그녀는 저녁마다 거울 앞에서 길고 고급스러운 머리카락을 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를 떠날 거라고. 오늘이나 내일 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팽대원이 연영란에게 청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엄영숙은 믿을 수 없었다. 어디가 그렇게 급해? 그녀가 물었다.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2달. 팽대원이 웃었다. 사실 6개월이에요. 그래도 너무 짧지 않나요? 그가 웃었다. 나에겐 충분하다. 연영란은 내 운명이라고 확신한다. 엄영숙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팽대원, 이게 무슨 헛소리야. 호르몬이 말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가 끼어들었다. 아니, 엄영숙, 그것만 빼고 다 생각했어. 팽대원이 갑자기 머뭇거렸다. 엄영숙은 의심스럽게 눈을 찡그렸다. 무슨 일이야? 그의 얼굴에 갑자기 바보 같은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연영란이 임신한 것이다. 엄영숙은 속이 삐걱거리는 것을 느꼈다. 잠깐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친구의 목소리는 곧바로 그녀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네, 우리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하지만 아직 예정일이 아니에요. 그는 갑자기 자신의 이마를 치며 웃었습니다. 내가 참 바보 같구나. 연영란과 나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더니 엄영숙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내 절친은 괜찮아. 그녀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성급한 프로포즈가 나온 거죠. 반등하고 있네. 어영숙.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녀는 힘겹게 마음을 추스르고 미소까지 지었다. 미안해요. 충격이 너무 커서요.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라서요. 축하해요. 엄영숙은 팽대원이 떨고 있는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를 껴안았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어려요. 그 대화가 끝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바보 같았어야 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기다렸어요. 아니, 그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이 결혼식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달 동안 엄영숙은 약혼을 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팽대원은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의외의 강단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엄영숙의 아버지에게 우리 아들이 사랑에 빠졌는데 미안하지만
어릴 때부터 약속한 약혼은 안 될 것 같다. 그런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물었다. 엄영숙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는 차분하게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빠가 약속한 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무명의 신인이 아니라 팽대원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콧방귀를 뀌었다. 뭐, 납치해서 총구 앞에서 강제로 결혼을 시킬까? 엄영숙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버지, 왜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너와 그놈은 성인이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 그는 딸을 바라보며 더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해 스스로 망신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영숙은 몸서리쳤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 아니죠, 아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그 사람은 잊어버려. 좋은 파티였지만 뭐 어때서. 그러나 그녀는 잊지 않았다. 모든 치료법이 시도된 후 마지막 치료법이 하나 남았다. 엄영숙은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신비주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기태희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그 어둡고 낡은 집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엄영숙은 기태희가 뭔가 해낼 거라고 믿었다. 특히 집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해냈으니까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도 벨이 울리자 그녀는 깜짝 놀라 뛰어올랐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영숙은 팽대원이 눈치채지 못하길 바랐다. 여보, 일어났어?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고 술에 취한 것 같았다. 아니, 엄영숙이 대답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몇 초간 조용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가도 돼요? 그녀는 말 그대로 아찔했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그럼요. 어영숙이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 괜찮아요. 그럼 30분 후에 갈게요. 팽대원은 전화를 끊고 떨리는 걸음으로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씻어야겠다. 엄영숙은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다시 머리를 빗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해냈다. 해냈다. 속이지 않았어, 집시. 손미경은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 열쇠는 연영란만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쯤 팽대원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무슨 일인가? 연영란. 그녀가 불렀다. 너야? 아무도 안 받아 손미경은 복도로 뛰어나와서 딸을 봤다. 연영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녀는 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얼굴이 너무 창백하구나. 왜 그러니? 딸은 천천히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나 팽대원하고 헤어졌어. 뭐? 손미경이 딸을 자세히 쳐다봤다. 딸아, 기절했니? 아니면 악몽을 꿨니? 연영란이 갑자기 이상하게 웃었다. 아니, 엄마,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날 떠났어. 내일 결혼식은 안 할 거야. 알았어. 손미경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단호하게 딸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딸을 식탁에 앉히고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게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요. 연영란은 어깨를 으쓱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팽대원한테 우리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말한 것 같아요. 뭐? 손미경은 숨을 헐떡였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말이 너무 신빙성이 있어서 팽대원이 그 말을 믿은 모양입니다. 그게 다예요? 누군가 그에게 험담을 했고 그것 때문에 당신을 차버렸다고? 연영란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요, 엄마. 핸드폰도 달라고 해서 당연히 줬어요. 팽대원이 뭔가를 찾아봤다. 뭐라는 거야? 사실이에요.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결혼식도 안 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잠깐만요. 손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
말도 안 돼.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알아내려고 얘기해보긴 했어. 연영란은 한숨을 쉬었다. 네, 해봤는데 내 말을 듣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직접 전화할게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연영란이 말렸다. 그러지 마세요, 엄마. 왜요? 딸의 눈빛이 진지했다. 결혼식 전날에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믿고 나를 떠나는 남편을 내가 왜 원하겠어? 딸아, 사악한 사람들은 아주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 그러지 마. 엄마. 연영란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면 그는 더 이상 내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나 혼자 키우겠습니다. 손미경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딸아,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내 편이라는 것만 알아도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부엌에 함께 있었다. 잠깐만요. 엄영숙은 최대한 진지하고 놀란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었다. 두 분은 어떻게 헤어졌나요? 기쁨을 감추기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요. 팽대원이 어이없게 손을 흔들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니 빈 잔을 조용히 그녀 쪽으로 밀어넣자 엄영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더 필요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마셔.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에게 위스키를 따라주었다. 당신이 그렇게 취한 건 처음 봐요. 팽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당신 집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엄영숙은 서둘러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는 약하게 웃었다. 고마워. 넌 내 절친이야. 엄영숙은 슬프게 웃었다. 그게 다였다. 하지만 팽대원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놀란 척을 하려고 했다. 뭐라 그랬어? 연영란이 너 때문에 임신한 거 아니야?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럼 애 아빠는 누구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팽대원은 한숨을 쉬었다. 날 놀리려는 거야? 안 할 거야. 해봐. 집시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엄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집시? 어디서 데려왔어? 스스로 찾아왔어요. 바보 같다는 거 알아요. 맞아요. 안 믿었죠. 그래, 그게 문제야. 최면이라도 걸린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든 그녀가 저를 말하게 한 다음 거의 아무도 모르는 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무엇보다도 연영란이 나한테서 임신한 게 아니라고 했다. 엄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 말을 믿었나요? 처음엔 안 믿었어. 그러더니 확인할 방법을 안다고 했어. 어떻게? 연영란의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연영란의 오랜 팬이 보낸 SNS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엄영숙은 조용히 탁자 밑에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은 어때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냥 확인해도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연영란을 만났어요. 직접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팽대원은 한숨을 쉬었다. 당연히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전화기를 달라고 했어요. 바로 주셨나요? 네, 나한테는 비밀이 없다고 했어요. 엄영숙은 긴장감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찾았어요. 팽대원은 한숨을 쉬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남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함께 일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엄영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팽대원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에서 그는 그녀에게 서신을 삭제하지 말라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아기의 아빠인 자신이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다. 엄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이 남자를 위해 전날 자신이 직접 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연영란에게 보낸 것도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그 멍청이가 SNS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메시지를 읽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물론 팽대원이 차분한 정신 상태였다면 그 남자의 페이지를 훑어보고 그녀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을 수도 있었다. 아, 팽대원, 정말 미안해. 친구는 술에 취해 웃었다. 나도 미안해. 엄영숙, 내가 목숨보다 더 사랑했지. 가슴 어딘가에서 참을 수 없는 찌릿함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고 그의 어깨를 살며시 어루만졌다. 내가 당신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덮었다. 당신은 이미 해왔고 항상 해왔죠. 내가 멍청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만 빼면. 엄영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 주변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알았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손을 놓았다. 슬퍼하지 말고 아침까지 파티를 하던 옛날을 생각하자고. 팽대원은 고개를 힘차게 흔들었다. 그래, 음악 좀 틀어봐. 엄영숙은 웃으며 시키는 대로 했다. 건배.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잔을 들고 위스키를 넉넉히 따라주었다. 건배. 팽대원이 대답했다. 추수현, 아직 안 일어났어? 손미경은 베개 위에 펼쳐진 검은 곱슬머리의 손녀딸의 머리를 살며시 두드렸다. 소녀는 졸린 듯 하품을 하더니 눈을 떴다. 할머니, 일어나. 토끼야, 유치원 갈 시간이다. 벌써? 그래, 우리 딸. 엄마 어딨어? 왜 오늘은 안 보여? 소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벌써 출근했어, 얘야. 소녀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아 졸린 눈을 비볐다. 꼭 어린 연영란 같기도 했다. 손미경은 생각했다. 하지만 머리칼과 눈동자는 아빠를 꼭 닮았다. 할머니, 아침 뭐 드세요? 치즈케이크야. 여보. 아, 나 그거 좋아하는데. 여자가 웃었다. 그러시겠죠. 이제 씻으러 가자, 어서요. 할머니 몇 분간의 설득 끝에 추수연은 포기하고 할머니를 따라 세수하러 갔다.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준 손미경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영란, 잘 지냈어? 괜찮아요, 엄마. 아직 서류 작업 중이라 개장까지는 1시간 남았어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니?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요. 엄마 저도요. 연영란은 전화를 끊고 방을 둘러보았다. 5년 전 결혼에 실패한 다음 날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자신이 이곳을 소유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는 팽대원의 행동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어머니에게 내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영란은 괜찮다고, 극복할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조용히 흐느꼈다. 연영란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악몽이거나 나쁜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뱃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아가 아주 작고 아직 태동을 느낄 수 없는 시기였기에 연영란 씨는 그것이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네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이제 엄마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곧 바뀔 거라고 약속할게요. 이제 네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 연영란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위해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카페에서 휴가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미경 씨는 딸의 결심이 기특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쉬면 안 될까? 그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연영란은 고개를 완강히 저었다. 아니, 엄마. 오히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는 힘과 의지가 넘쳐나는데 그걸 쓰고 싶어요. 알았어, 딸아. 그리고 연영란은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여름 학기까지 일찍 마감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장님께 시간제 학교로 편입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인가요? 학장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넌 항상 성적이 좋았고 이번 학기에도 잘했잖아. 연영란은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다행이긴 한데 제 생활 환경이 바뀌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임신했어요. 연영란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 아빠랑 연락도 안 되고요. 내가 일해서 먹여 살려야 해요. 학장은 머뭇거렸다. 알겠어. 그럼 뭘 편입할 건데? 통신으로 우등으로 졸업할 수 있을 거예요. 아기 돌봐줄 사람 있어? 네, 엄마 잘 됐네. 우리도 최선을 다할게요. 카페에서 연영란이 매니저한테 가서 접수원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거 잘 됐네.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학생들처럼 여기 오래 있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연영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 오래 머물 계획입니다. 게다가 매니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그녀에게 교활한 표정을 지었다. 언젠가는 매니저가 될 거라는 암시인가요? 연영란은 순진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사장님이 웃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약속은 안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알았어요. 연영란은 열심히 일한 끝에 2달 만에 매니저 자리를 얻었다. 얼마 후 사장이 연영란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영란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네, 영리한 계획이었어요. 그는 말했다.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어 임신 사실을 숨겨라. 그래서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그 자리로 대체할 건가요? 연영란은 웃었다. 동명기가 잘할 것 같아요. 그녀는 말했다. 게다가 제가 출산할 때쯤이면 비수기니까 그 사람이 둘이서 다 해줄 거라고요. 감독관은 한숨을 쉬었다. 네, 당신의 친구, 훌륭한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위해 일을 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출산 휴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연영란 대답해 돈이 필요해요. 임신은 잘 되었고 그녀는 출산 몇 주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었다. 추수현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연영란과 함께 3일째 되는 날 퇴원했다. 너무 예쁘다. 손미경 씨는 병원에서 딸과 손녀를 데리러 나오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연영란이 대답했다. 기분이 어떠니, 딸아? 에너지가 넘칩니다. 손미경은 깜짝 놀랐다. 와우, 너를 낳았을 때는 밤낮으로 지쳐서 잠만 자고 싶었어. 그녀는 추억에 잠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네 아버지가 신이시여 영원히 편히 잠드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다행이구나. 널 재우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으니까. 연영란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그리워요? 손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물론 네가 12살 때 돌아가셔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가끔은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난다. 연영란은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래도 잘 이겨내셨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줬고 넌 이미 제법 큰 소녀가 되었으니까. 한숨을 내쉬며 잠든 추수연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겐 어린 딸이 있잖아. 하지만 나에겐 네가 있어. 연영란이 말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연영란은 일만 했다. 그녀가 졸업장을 받은 후 주인은 약속을 이행하고 그녀를 매니저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연영란과 동명기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가 말했다. 연영란, 네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어린 매니저인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대단하다. 연영란은 당연한 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과 동명기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한테서 카페를 사시겠습니까? 연영란은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뭐? 그녀는 다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말한 것. 왜 갑자기 카페를 팔려고 해요? 동명기가 물었다. 우리한테는 훨씬 더려.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전 이제 애도 아니고 항상 일만 하고 이런저런 일 하는 것도 지쳤어요. 그냥 돈을 벌어서 남쪽 어딘가에 가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카페를 운영할까요? 동명기가 물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손바닥 보듯 잘 알잖아. 잘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둘이서 손을 뗄 때가 됐잖아. 연영란은 잠시 생각했다. 우리 돈이 부족한 건 알고 있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뭔가 방법을 찾아낼 거야. 당신이 아니라면 다른 바이어를 찾아볼게요. 연영란과 동명기는 일주일 내내 생각했다. 솔직히 좋은 제안입니다. 동명기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 둘에게 좋은 기회라는 걸 알아요. 네. 연영란이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겁이 나요. 친구가 웃었다. 무서워요? 지금 농담하는 거야? 연영란은 얼굴을 찡그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동명기는 코웃음을 쳤다. 무서워요. 최연소 매니저가 되고 빨간 졸업장도 받고 혼자서 딸을 키우는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항상 저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사실의 언어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카페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처리해야 할 미묘한 차이와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연영란은 몇 달 후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복잡했다. 동명기가 웃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봐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소녀는 고백했다. 팽대원은 몹시 피곤했다. 하루 종일 협상에 매달렸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팽대원의 장인 사업과 합병된 후 그의 업무는 몇 배로 커졌다. 그리고 오늘은 큰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거래였습니다. 다행히도 거래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팽대원은 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화기를 보니 엄영숙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그래, 곧 집에 올 거야? 아내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그는 콧등을 문질렀다. 글쎄요,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당신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영수가, 나 할 일 많은 거 알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이야. 나한테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 어영숙. 뭐? 난 당신 아내야. 그거 기억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말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 그래, 엄영숙의 목소리는 금속성이었어. 그럼 오늘은 집에 안 오셔도 돼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팽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부터 둘의 관계가 이렇게 끔찍해졌을까 싶었다. 어쨌든 자신과 엄영숙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부모님은 늘 두 사람의 결혼을 꿈꿔왔다. 그리고 엄영숙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사실 그 자신도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물론 그녀는 예쁘고 똑똑한 소녀로 성장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로맨틱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었다. 연영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는 처음으로 엄영숙을 진짜로 알아봤다. 그때 그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엄영숙은 그의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엄영숙이었어요. 말 그대로 나를 구해줬어요.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영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린 그냥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팽대원이 웃었다. 저도 즐거웠어요. 저도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다. 우리 결혼할까요? 엄영숙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팽대원,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바라보았다. 반지는 어딨어? 그는 웃었다. 그런 뜻이구나, 응? 엄영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반지를 가져와 거기서 보자.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식을 가장 기대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팽대원 씨를 배경으로 엄마, 아빠 모두 연영란 씨에 대해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기뻐할 뿐이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팽대원은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어릴 적 친구로서만 사랑합니다. 연영란에게 가졌던 것과 같은 감정이 그녀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자책하면서도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지금쯤 아기를 낳았겠지. 그 애 아빠 이름이 뭐지? 동명기? 아니면 낙태를 했을까? 그리고 최근 아내와의 관계는 완전히 깨졌다. 늘 싸웠어요. 팽대원은 항상 직장에 있었지만 여가 시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 나 피하는 거야? 엄영숙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거짓말이었어요. 내연녀가 있었어요? 팽대원은 한숨을 쉬었다. 영숙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다. 난 없는 거 알잖아. 안 믿어. 그냥 할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오늘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다른 얘기를 들을 기운이 없었어요. 게다가 오늘 점심도 안 먹었거든요. 팽대원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차를 몰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서야 그곳이 연영란이 일하던 카페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오래전. 그래, 내 근육 기억력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팽대원이 밖으로 나와 카페로 다가갔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더 새롭고, 더 비싸고, 더 세련돼 보였다. 하지만 분명 연영란은 여기서 웨이트리스로 일하지 않는다. 그는 생각했다. 정말 오랜만이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친절하고 상냥한 여자가 그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예약하셨어요? 팽대원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랬어야 했는데요. 죄송해요. 한동안 안 왔거든요. 괜찮아요. 자리 있어요. 몇 명이나 오시나요? 그가 손을 벌렸다. 나 혼자예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창가 옆 아늑한 테이블에 그를 앉히고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주문할 준비가 되면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팽대원은 카페를 한눈에 둘러보았습니다. 물론 아주 멋지고 아늑해졌지만 연영란이 아직 이곳에서 일할 때 이곳에 왔던 기억이 떠올라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미소를 볼 때마다 움찔했다. 그러다 갑자기 한 남자를 보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팽대원은 그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바로 연영란의 동료이자 오랜 지인인 동명기. 한때 그의 인생을 망쳤던 그 남자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5살쯤 된 검은 머리에 곱슬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물론 팽대원은 그 아이가 연영란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렸다. 와우, 그는 생각했다. 이 동명기는 빨간 머리, 연영란은 금발, 여자아이는 왠지 모르게 까맣다. 남자와 여자가 멀지 않은 테이블에 앉자 팽대원은 통명기가 여자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토끼야, 잠깐만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다 가져올게. 엄마는 어때? 아이에게 물었다. 엄마는 서류 작업을 끝내고 곧 올 거라고 했다. 팽대원은 얼어붙었다. 갑자기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연영란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기억, 그녀가 자신에게 준 고통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몇 초 후 그녀를 보았다. 연영란은 마지막 만남 이후 더욱 아름다워진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라 아름답고 당당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소녀 옆 테이블에 앉아서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뭐 먹을래요?
그녀가 물었다. 동명기 삼촌이 다 가져올 거야. 아, 알았어요. 동명기 삼촌? 팽대원은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왜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의 머릿속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겠지. 팽대원은 생각했다. 혹시 연영란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딸에게 친아빠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은 걸까? 아니, 그녀는 그를 믿고 아이를 맡긴 것이다. 그럼 뭐 하러? 팽대원? 그는 움찔했다. 연영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웃으려 했다. 그냥 우연히 들렀어요, 우연히? 연영란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 차갑고 조심스러웠다. 엄마, 누구예요? 소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려 큰 눈으로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팽대원은 문득 어린 시절 사진 속 자신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지인, 연영란, 괜찮아? 빨간 머리의 동명기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음식 쟁반을 들고 있었다. 연영란은 미소를 지었다. 네, 다 괜찮아요. 추수현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팽대원에게 다가가 단호하고 건조하게 말했다. 나랑 같이 가자고. 팽대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 카페 건너편 어딘가 작은 뒷방으로 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연영란이 쉿소리를 냈다. 팽대원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깜짝 놀랐다. 왠지 모르게 새끼를 지키고 있는 고양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말했잖아. 그냥 우연히 들어왔다고. 그녀는 그를 주에 깊게 살폈다. 제가 일하던 카페인가요? 아니면 날 미행한 건가요? 무슨 소리야? 알았어요. 연영란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가렸다. 그럼 점심은 먹고 가되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왜요? 그녀는 웃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카페는 제 것이니까요. 그녀는 이미 돌아갈 것 같았지만 팽대원은 질문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 동명기 씨, 당신 남편이에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럼 남편이야, 아니야? 아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따님은 그 사람 곁에 있지 않습니까? 연영란은 다시 경계심이 생겼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날카롭게 물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어차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는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저 애가 내 딸이야? 아니, 내 딸이야. 연영란. 저리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때 결혼식 전에 그 동명기라는 놈이 너한테 자기 자식이라고 쓴 메시지 봤어? 연영란 한숨? 동명기는 SNS도 안 하고 가입도 안 하고 나랑은 항상 전화로만 얘기해요. 거기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동명기는 내 아이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 사이예요. 지금은 사업 파트너이기도 해요. 그 여자가 발길질해서 끌고 갈 뻔했어. 다시는 여기 오지 말고 가라. 그녀는 그의 귀에 쉿소리를 냈다. 팽대원은 충격을 받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는 카페를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결혼식 전날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점쟁이가 다른 사람은 거의 알지 못하는 사적인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 점쟁이를 믿었었죠. 갑자기 그는 운전대를 돌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니, 연영란과의 첫 데이트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가 세상 누구보다 신뢰하는 한 사람, 바로 그의 아내였다. 팽대원은 가속 페달을 최대한 세게 밟고 싶었지만 침착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로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올바른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엄영숙은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를 속여왔으니 이젠 속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짓말에 지쳤는지도 모르죠. 어영숙, 그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소리쳤다. 어영숙, 술 취했어. 아내의 목소리는 거실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팽대원이 간 곳은 그곳이었다. 아내는 샴페인 한 잔과 딸기 한 그릇을 들고 소파에 누워 터키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연녀와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내는 킥킥 웃었습니다. 나한테 아무도 없다는 거 잘 알잖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상관없어요. 그럼 그 집시 여자를 보낸 게 너였어? 연영란과 내가 결혼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 연영란을 끌어들인 거야. 엄영숙은 아내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날카롭게 대답했다. 술 취했어? 불행히도 아니요. 그가 말했다. 내 질문에 대답해. 다른 남자를 대신해서 연영란을 썼나요? 안 잤어요. 아니, 안 썼어. 그때 나한테 찾아와서 바람 피운다고 말한 건 당신이었잖아요. 팽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참 바보 같았어. 너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데 30분이나 걸렸어. 왜 6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엄영숙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요?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도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좀 봐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가에 갑자기 눈물이 가득 찼다. 팽대원아, 나 너 정말 많이 사랑했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그때는 어렸어, 엄영숙. 부모님이 우리한테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쩌라고요? 이혼을 하라고요? 영숙이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는 고개를 부정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는 거의 20분 동안 차 안에 앉아 용기를 내어 차에 타려고 애쓰고 있었다. 어차피 연영란이 만나기 싫으면 어쩌지.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는 요즘 누가 편지로 소통하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 연영란과 대화를 하러 온 것이다. 팽대원은 그녀가 지금 분명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그는 불안정한 다리로 밖으로 나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곧바로 연영란을 발견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카운트다운을 확인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내 편지 읽었어? 응. 어떻게 생각했어? 연영란은 얼굴을 찡그렸다. 무슨 말을 듣고 싶은데?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말해 주세요. 그리고 내 딸 좀 만나게 해줄래요? 정말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모르겠어, 팽대원. 그땐 널 정말 사랑했지? 나도요. 그는 간절히 외쳤다. 연영란, 나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해칠 것처럼 코를 찡그렸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밀어붙이지 마세요. 난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 미안해요. 연영란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아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아빠가 모든 걸 깨닫고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하는 바보라고만 말해줘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지내세요? 엄영숙이랑 얘기했다고 썼어? 팽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괜찮아요. 우리 이혼할 거예요. 연영란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사실 괜찮아요. 팽대원이 설명했다. 우리 둘 다 우리 결혼이 실수였다는 걸 깨닫고 인정했고 이혼 후 이제야 서로 없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내를 용서하셨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엄영숙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계속 상상만 해요. 하지만 결국 엄영숙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그게 다 엄영숙의 잘못은 아니죠. 나도 그때는 어리고 어리석어서 당신과 정상적인 대화는커녕 내 손으로 모든 걸 망쳤어. 연영란은 한숨을 쉬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신을 탓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토요일에 추수연이랑 공원에 산책하러 가도 돼요. 정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딘가에서 시작해야죠.